오오오. 뭐야 이거? 집에 어떻게 가려고? 야, 집은 뭐 여기 동네가 가까우니까 이게 뭐야 이거? 야, 이거 사극 영화 찍기에 너무 좋은 곳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네. 여기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이 이런 데서 사극을 찍으면 어떤 게 나올까? 그게 또 세계적인 또 얘기를 끌어낼 수 있는데. 아니, 김 선배님은 그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 에피소드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찬욱 감독이 대회를 찍고 나서 회화도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회화도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그때의 박찬욱 감독은 그것이 까칠했어요. 뭐 자기가 아주 시공적으로 좀 피곤했던 것도 있었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술집에서 만났는데 앞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내가 좀 질문을 하니까 뭐랄까 좀 부산이 좀 심플하는 그런 반응.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러는 거가 됐는데, 니하고 언제, 시간적도 아닌데, 이런 시크한 반응을 왜 하느냐는 düşün는데, 내가 가만히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도 피곤한 거야. 그래서 그 뒤는 그렇게 별로 얘기 안 했어. 그때 저기 누구의 이야기 들어보면 박찬욱 감독 천재 이야기하는 건데. 천재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영화 기능공사 시절 그 남산에 있을 때 그때는 내가 녹음실이 아니었고 다른 부서에서 잠깐 근무를 할 때였는데 고감도 내가 이름을 잘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름 생각하면 나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고감독이 아주 나라에 또 얘기가 됐는데 지금 나는 지금 다른 해가 끌릴 수 있는 고감독인데 내 친구가 감독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친구는 천재다. 그래서 천재 이름을 물었죠. 박찬욱이라는 거.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나 궁금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천재냐라고. 어쨌든 자기도 부정지을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탁월하다는 거예요. 영화에. 그래서 내가 다른 해가 끊었더니 그걸 갖다가 아주 명백히 기억나요. 그런데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영화 진흥 그 당시 그때까지 영화 진흥이가 시켜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 패널을 위로해가지고 그때 영화진흥원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교재가 뭐냐면, 박찬욱이 만든 영화, 3인조. 이건 이제 3인조 그걸, 내가 교재를 편집하는 거, 그걸 편집을 내가 맡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인조 그걸 갖다 계속해서 이제 보면서, 내가 아마 하루 여러 수십 번 봤을 거야. 그래서 그 편집 좀 찾느라고 이제 그걸 했는데, 근데 결국 이제 그 프로젝트는 완성이 안 됐어요. 왜냐면 그게 그 프로그램 하다가 하여튼 중간에 아마 이렇게 좌절됐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상조를 내가 이렇게 아주 여러 수십 번 보게 됐는데, 내가 그러면서 왜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내가 이게 참 인연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이상하게 내가 박찬욱 영화를 아주 여러 수번을 보는 그런 사건이 그 뒤에도 발생을 하게 됐는데 물론 그 전에 내가 박찬욱 감독 이제 올드보이도 한 여러 번 봤고 내가 아가씨를 내가 아주 몇 번 정도 봤나?
그러니까 봤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박찬호 감독이 상당히 오디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음악이 굉장히 조용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아가씨 그 작품을 보면서 음악 하나를 이렇게 다 이렇게 봤고 이제 사운드 디자인 하는 거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게 오로지 박찬욱 감독만의 디자인인지 안 그러면 사운드 디자이너인 그 김석원의 어떤 작품인지 아니면 음악 감독인 도영우 씨의 어떤 그런 그 대상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 영화에서 상당히 그 사운드 디자인이 잘 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헤어질 계시면 내가 지금 6번을 봤어요. 근데 이제 박찬욱 감독이 그 클래식 매니아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게 이제 누구야 왜요? 황해인. 탕웨이 말고 음악 가까이 있는 그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사람 이름을 잘 까먹어요. 아무튼 그 음악 이제 교향악 5번, 말러. 말러 그 5번 교향악 중에 그 4장, 아다지오토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아무튼 뭐 그런 어떤 음악적인 배치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국 영화 감독이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그런 정교함,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천재인지는 사실 내가 아직까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작적 이상에서는 어쨌든 한 단계 이렇게 발전한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요. 근데 그 조감독도 대단하네. 벌써 이제 아직 크기도 전에 박찬욱을 그렇죠. 세계적인 감독이 될 것이다라고 이게 벌써 선고안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응급은 안 했지만은 자기 친구를 어쨌든 천재라고 분명히 기정지어가지고 더구나 처음 보는 나한테 그 사람이 또 선언한 것처럼 이렇게 되었으니까. 대단하네요. 박찬욱 감독도 복을 많이 뛰었나 보다. 친구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칭찬을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가 박찬호 감독 몇 살쯤 되셨던 거예요? 그때는 어리죠. 그때 내가, 박찬욱 감독이 한 30살이 아니라 29쯤 됐었고, 다들 해갖고,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렇게 알았고, 그리고 나는 박찬욱 감독을 어쨌든 다른 해외 프로그램은 내가 못 봤고, 근데 3인조는 내가 여러 번 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벽, 어쨌든 영화에 대한 관심을 이런 아주 기묘한 어떤 그것들을 그 취향은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박찬욱 감독에 대한 그 개인적인 캐릭터에 대해서 절망을 했죠. 이 사람이 어떤 그 기병을, 이 정도의 기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의 영화 시장에서 살아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내가 편집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어쨌든 이 감독, 이 작가에 대해서는 나 절망을 느꼈는데, 그런데 이 사람도 어쨌든 그때 명필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자기 입지에 대한 어떤 자기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나는 그 어떤 장르 영화도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제안이 왔을 때 사실 그거는 그 원작이 있는 얘기잖아요. JSA는 그 DMZ씨라는 그 작가가 박상원인가? 아무튼 이제 그 작가가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굉장히 그 진지하면서 유쾌하면서 비극적인 얘기를 잘 이렇게 버무려내고, 그리고 일단 그 연출 자체가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책 자체가 좋아.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와, 한국에서 남북 얘기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풀어낸 감독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방공 이데올로기의 시리하고 예. JSA는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그 첫 번째는 우리 애 엄마랑 그거를 봤고, 근데 두 번째는 계속해서 봤어요. 내가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또 그 뒤에 내가 어떤 캐나다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죠. 한국에서 영화 봤느냐 하니까 영화 봤대. 뭘 봤느냐 하면 JSL 봤는데, JSL 보고 자기는 너무너무 이렇게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JSA는 잘 만들었어요. 어. 그러니까는 박찬욱의 마이너리그에서의 그래, 박찬욱이 이게 JS를 통해서 자기 장이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뒤집기 한 판을 한 거예요. 뒤집기 한 판을 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충으로 이렇게 시장에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내보인 거예요. 진짜 알리기 시작한 거. 지금 네. 이제 명필름하고 인연도 무시는 못해. 신경영이라는 큰 네. 그릇과 명필름이라는 이윤과 또 명필름의 그 홍보력 네. 그 안에 그기는 기획이나 이런 홍보 마케팅도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책을 1차 완성된 다음에 연출자한테 연출하라고 네, 만들으니까 연출자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쨌든 이 스토리텔러스의 박상우 그 원작자 말고 박찬욱이라는 이 사람을 그때 내가 다시 이렇게 속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또 자기 어떤 그 마이너적인 감성으로 들어간 게 복순가이겠죠.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내가 극장에서 보고, 이 양반은 영원히 자기의 위치를 이런 마이너적인 이렇게 놓는구나. 너무 영화는 내가 잘 봤어요. 영화는 잘 봤는데. 나는 그 실은 복수는 나의 것 보고 너무 힘들었어. 왜냐면 날 이라크 전쟁 가고 너무 피 흘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또 물속에 가서도 또 자르고 하는데 나는 미치고 한 장을 꺼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 이 세계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기반적이고 염세적이라는 거는 알겠어요. 알겠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은 이 세계의 진실이기도 하죠. 진실이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서 영화라는 어떤 대중을 마주하는 이 매체에 관한 이 매너는 또한 다르잖아요. 폰의 매너는 또한 다른 건데, 이 사람이 그 시장하고 타협할 생각이 없는 거야. 내가 그걸 나의 작가 되어본 아이들은 놓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까? 내가 이제, 예. 알았습니다. 내가 신발 뿌립니다. 금방 나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올드보이를 개봉할 때 내가 봤어. 올드보이 개봉하는 날. 개봉하는 날 내가 보고, 이 사람은, 이게 어떤 독립적인 영역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장르적인 어떤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완전히 자기 세계, 완전히 이렇게 어떤 얘기든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드보이 딱 보면서 많이 놀랬죠. 와, 이걸 한국 영화에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영화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게다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거기 이제, 오늘 그 신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오이디포스 콤플렉스하고, 이제, 이 근친상간을 소재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어떤 그 갈등의 지점을 풀어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 새끼는 한국 건드린 새끼가 아니고. 그랬는데, 그 뒤에 그냥 빤너 가고, 하여튼 간에 그러더라고.
나는 그 뒤부터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언급할 어떤 차원이 아니라고 내가 그랬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사이보그라도 뭐 괜찮아 뭐 그리고 친절한 검자. 그래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인데 일부러 극단 가서 안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두려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내가 DVD로 이제 친절한 금자씨를 내가 내 사무실 있어서 내가 성능에 있는 그걸 갖다 이제 DVD로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다 봤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왜 이게 진짜가 나타났을 때 함부로 이 새끼 함부로 건드릴 새끼가 이러는 거. 그래서 뭐 그냥 근데 뭐 하여튼 박찬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사람들 분분하더라고요. 내 주변에도 보면 내 직원들 내 친구들 보면 박찬욱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되게 열렬한 매니아도 있고 뭐 그런데 내가 이제 생각할 때 한국에서 비로소 유에버가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서 유에버가 출발해가지고 그 하나의 어떤 그 정점을 찍은 하나의 존재 중에 하나가 박찬욱이라는 그거는 내가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출발이 없으면 아마 박찬욱도 없었겠죠. 어떤 대단한 감독이 한국에서 나타났죠. 만약에 그렇죠. 박찬욱이 한국에서 안 태어났으면 또 다른 세계에서 또 그 다른 영화 만들겠지. 그렇겠죠. 타란티노 같은 영화 나오겠지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헤어질 결심을 한 6번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문예영화라고 있어요. 문예영화가 또 지향하는 주제는 뭐냐면 어떤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을 그림에 있어서의 아주 그런 정교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화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면서 그걸 우리 복기를 하면서 사실은 영화를 해요. 근데 그 지점도 이렇게 늦거리 극복한 사람이 이제 박찬욱이에요. 그 영상을 통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정의란 세계, 정의란 감정, 그리고 우리가 그려내야 할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진실한 어떤 여러 지점들을 아주 뻑뻑 찍어서 이게 꾹꾹 눌러서 잘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는 박찬욱 감독의 궁극적 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신이 글도 좋지만 영상도 좋아. 영상도 되게 유려해. 폰샤오셴 같은 또 그림도 아니고, 또 타르코프스키 같은 영화도 또 아니고, 박찬욱 나름대로 또 영상 미학도 있어. 그러니까 그 종합 묘수를 가지고, 종합 묘수는 어찌 보면, 문학이나 미술, 건축하고 여러 장르를 뒤섞기 때문에, 어쩌면 그 한 장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깊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꼬집어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전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를 완전히 다 이렇게 극복을 해냈다는 거. 거기에 이제 박찬욱의 이력이 있다는 거. 멋있어. 자, 이제 탁족도 했었고, 이제 또 내려갑시다. 또 아줌마가 또 내려가서 또 신고했으면 또 이제 나는 그 아줌마 상당히 하여튼 이게 시민의식이네.